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 자료 입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원 등록을 통해서 입사자, 상주직 근로자에 대한 사원 등록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부양가족 관련된 자료들은 다 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원 등록을 통해서 급여 대장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급여 대장 입력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급여 대장은 기속 월과 지급 연월로 해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속 연월일이 1월이고 지급 연월일이 1월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기속 연월일이 1월이지만 지급 연월일이 2월에 해당된다면은 지급일이 2월이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속 연월일을 같은 날짜로 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의 입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퇴사하지 않은 3월까지 퇴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3월 달에 중간에 퇴사를 했다면은 퇴사 부분을 체킹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원명이 있고요. 항목에서 우리가 급여 대장에서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급여 항목,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급여 항목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급여나 상여나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이 항목에는 과세 부분도 있고 비과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만약에 실비 변상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비 변상 성격의 10만 원까지는 식대가 비과세 되죠. 그래서 식대 부분에 있어서의 10만 원이 비과세 되는 게 있고 자가 운전 보조금 우리가 근로자의 차량으로서 운전을 했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비 변상 급여 같은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본다면은 조금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비과세 항목 중에 우리가 말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내에서 비과세가 되지만 다음에 요건이 맞았었을 때의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업원의 차량이 종업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되고요. 시내 출장 등 소요된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소요 경비를 받아야지 가능한데요. 실무적으로는 최소한의 이 부분에 있어서만 체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 운전에 대해서 비과세 차량의 범위를 보면요. 타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배우자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차량 운전 보조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공동명의의 차량에 해당된다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은 차량 운전 보조금에 대한 20만 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 갖고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실 때 그냥 뭐 자가운전은 20만 원 보조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사대보험공단에서도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맞는지 부분에 있어서 차량 소유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추징을 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보셔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월 10만 원까지 식사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보실 것은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인데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을 보시면 우리가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해서도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프로그램 화면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과세와 비과세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과세가 얼마고 비과세가 얼마인지도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급여 대장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금액을 급여 대장을 거래처의 급여 대장을 받아서 입력을 하셔갖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 4대 보험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소득세에서 기본적인 원천징수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안기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별도의 부양가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부양가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기부시가 지금 3월 달에 받은 여기서 보면 과세소득, 우리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과세소득이 479만 원일 때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를 간략하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간이세액표를 별도로 다운받아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기부시가 479만 원에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가족 수를 적기 때문에 479만 원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479만 원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내 포함 부양가족이면 내 하나니까 31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1만 9,61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급여가 별도로 변동이 됐었을 때도 자동적으로 간이세액표의 기준에 맞춰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확인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 항목이나 공제 항목이 회사별로 다 똑같을 수 없죠. 지금처럼 이 회사처럼 기본급, 상여, 직책주상, 월차수당 이런 항목들 외의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목 중에 삭제돼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제 항목 중에서도 공제를 더 해야 될 부분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추가적으로 입력하고 삭제하는 곳이 여기서 F4 수당공제라는 곳입니다. F4 수당공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당공제는 우리가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당공제에 나와 있고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밑에 공제 등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등록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육아수당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럼 육아수당의 수당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수당은 일단 비과세로 설정을 하고요. 자, 육아수당 여기 있네요. 육아수당을 체킹을 하고 정기여로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 등록에도 공제 등록은 우리가 직원이 가불을 했다. 가불금 고정 항목은 대출 정도로 하고 여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확인을 누르게 된다면은 이 급여 항목에는 좀 전에 우리가 입력한 육아수당이라는 급여 항목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공제 항목에는 우리가 말하는 가불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급여와 가불금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당공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셔서 기존의 육아수당이나 가불금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싶으시면 밑에 있는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와 똑같이 가불금과 육아수당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수당공제에서 이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 표시를 체킹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대 같은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요건이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은 식대가 10만 원까지 한도가 해당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송리산 씨가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을 받았고 식대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비과세 부분에 있는 식대의 10만 원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공제 쪽에 들어가셔서 과세인 식대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서 송리산 씨는 이 식대가 10만 원이 음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식대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는 과세 항목의 총 260과 비과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항목들의 내용들이 적용이 될 때 기본적으로 수당공제에서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을 체킹하지 않으시면 어떤 게 과세 식대인지 어떤 게 비과세 식대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비과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에 표시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대 부분에 있어서 과세냐 비과세냐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항목과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툴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일자라는 곳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급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도 1, 2, 3월 지금까지의 지급한 근로급여 대장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부분에 있어서 급여 대장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지급일자란 수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급일자 수정은 우리가 2019년 3월 25일 날 지급을 했다고 입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5일을 잘못 쳤다. 31일인데 뭐 아니면은 다른 날짜인데 잘못 입력했다. 이랬을 때 지급일자 자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급일자를 수정을 하시면은 자, 수당공제라는 부분이 끝이 났는데요. 이제 상단의 툴바를 한번 볼 건데 여기에 지급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F6 지급일자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급일자라는 것은 기존의 급여 대장을 입력한 란에 대해서 일부 부분을 변경하거나 복사하는 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에 지급일이 3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3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 25일이 지급일자가 아니고 3월 31일인데 모르고 3월 25일로 했다.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수정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시고 별도로 2019년 3월 31일로 하셔서 지급일자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지급일자 수정 부분이고요. 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날짜, 왜냐면은 3월 달의 급여가 4월 달과 동일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4월 달의 급여가 2월 달 급여와 동일하다. 그래서 2월 달 급여와 4월 달 급여를 동일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쓰면 2월 달 부분을 체킹을 한번 하시고 복사를 누르시면
언제 기술력 언제 지급일자 언제로 복사를 할까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속연도 4월에 지급일자가 4월 달인 데이터를 2월하고 똑같이 복사를 하게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4월 달 부분을 보셨었을 때 지급일자 4월이 우리 2월 달과 동일한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부분에 다중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중복사는 한 달만 하는 복사와 달리 여러 군데로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 부분에 있어서 다중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3월 급여를 기속일자를 뭐 6월, 7월에서 지급일자를 당월 지급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월 지급이잖아. 당월 지급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6월 달과 7월 달에도 시험상적으로 이렇게 3월 달과 마찬가지 동일의 급여 대장을 복사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최소한 7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F6 이동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동하고 싶은 기속연도로 이 부분을 이동을 한다. 우리가 복사 기능과 다르게 이거는 이동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동 부분을 통해서 다른 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별도로 삭제를 해서 이 부분을 급여 대장을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일자 부분을 통해서 급여 대장을 복사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F7 중도 퇴사자 부분의 정산이란 부분은요. 중도 퇴사자가 있었을지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 중도 퇴사자와 관련된 부분 외에 역삼각형 바로 보신다면 연말정산 시에 분납을 어떻게 할 건지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이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재계산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재계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원의 급여에 맞게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시에 대해서 급여가 400만 원이었을 때 별도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 뭐 변동이 없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급여를 재계산을 하게 된다면 현재 사원에 대해서의 재계산을 원한다면 현재 부분을 전체를 체크를 하시고 전체를 체킹을 현재 사원은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불러오기를 하고 싶으면 각자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체 사원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싶으시면 요 전체 자금을 체킹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3명의 급여 소득자의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제가 다시 설정이 되는 항목이 요 재계산 부분의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공단 보험료, 이 공단에 가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단으로 EDI 건강보험에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월 달 급여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급여를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졌다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7월분에 대한 급여 대장을 완료한 겁니다. 자, 급여 대장을 완료했다면은 F8 마지막에 마감을 눌러서 완료를 시켜서 추후에 마감을 통해서 추후 사항을 변동할 수 없게끔 숫자를 입력하면 마감을 치면 변동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마감을 하고 만약에 근로소득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7월달 지급한 걸 8월에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 근로소득 이행사항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장과 동일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지급총액의 전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급총액이 1,149만 원이지만 과세가 1,109만 원이죠. 자, 여기 1,109만 원 동일하고 소득세가 우리가 보이는 소득세 항목은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 소득세가 33만 3,430원이다.
동일하게 33만 3,430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면 7월분에 대해서 8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소득에서 급여자료 입력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